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무천입니다. 오늘은 이 광복절의 생각을 해보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. 이 광복절 하면은 우리가 이번이 건국 74주년이 되는 그 광복절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건국절인데 이것을 지난 정권에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갖다가 왜곡을 하면서 상행 임시정부 이것을 건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 건국절을 갖다가 기념식도 하지 않고서 70주년인가를 그냥 넘겨버렸죠. 근데 이제 이 건국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영토를 회복을 해야 되고 국민 그리고 주권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돼야 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이 건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을 마치고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초대 이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.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런 왜곡을 한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생일도 없는 나라예요.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.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.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건국절, 이 8월 15일 광복절이 갖다 맞으면서 이것을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각의 이 보수 우파의 그 움직임으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에 요즘 문제가 좀 많죠.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되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이 좌파가 비틀어 놓는 이 역사적인 이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렇지만 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존중하고 이 전통, 우리가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싸워왔는 그 전통이라는 게 있죠.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전통을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보수 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게 없으면은 마치 눈치나 보는 그런 기회주의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이 물론 보수주의자는 꼭 그렇게 무슨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다기보다도 어느 나라나 보면은 보수 우파는 좀 관용의 정신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좌익 급진주의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가파식의 어떤 그 싸움 이거를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태도가 있죠.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을 수립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니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게 한 정말 우리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다못해 동상 하나도 이제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당대에 세계적인 수준이었었죠. 그래서 예컨대 독립운동 하와이에서 할 때 1923년도에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평양 잡지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짧은 논문을 수록을 했었어요. 근데 1923년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비롯한 그 세계 사람들이 자유주의 국가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든지 할 거 없이 앞으로의 그 대세는 스탈린식의 이 소련일 것이다.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련이 수십 년 후에 망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는 다 알고 있지만 1923년도에 벌써 이 이승만 대통령은
소련식의 그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부당한 그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첫째, 재산을 나눠 가지면 가난뱅이가 늘어난다. 뭐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. 두 번째, 자본가를 없애면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지연된다. 뭐 오늘날 우리가 이 대기업, 우리 그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하시는 대기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옥죄는 이 행태를 갖다가 좀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. 세 번째, 지식 계급을 없애면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. 네 번째,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거부하죠.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종교를 혁파하면 덕과 의가 타락한다. 도덕심이 타락한다는 얘기예요. 뭐 여러분들 좌파하는 행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도덕심, 평균 수준의 도덕심조차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. 그리고 5번째, 정부와 군사와 이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. 오늘날 소련보다는 오히려 그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의 그 기본 국시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중국을 추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일찌감치 이러한 그 감각, 사상사적인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 토대 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, 이 경제의 틀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중화공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볼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뿐만 아니고 박 대통령은 이 국가 주도에 일종의 그 중상주의적인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를 일으켰지만 마지막에는 이것을 민간 자율의 그런 그 자율 기업 체제 이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대전환을 했는 것이 정말 그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. 그거에 대한 완성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완성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조치가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그 한국은 어쩌면 중국식의 마피아 자본주의가 됐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. 마피아 자본주의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언뜻 그 대장동식 자본주의, 이 국가 권력이 자기 측근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줘가지고 부를 독점을 하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. 이 중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땅의 그 좌파, 이 사람들은 관념론자라고 볼 수 있어요. 뭐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관념,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내세우고 이걸 집요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서 비틀고 하는 거는 아주 도 같았죠. 뭐 예를 들면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만 하더라도 민주화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헌을 했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. 그렇게 이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 땅에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럼 이 민주화 세력이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공헌을 세운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은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죠. 그 얘기는 이제 이 민주화 세력이라 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민주주의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. 그럼 단적인 예가 6.25 때 공산당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싸웠던 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을 폄훼하고 그분이 이제 작고를 했을 때 이 서울 국립묘지에 그분이 들어갈 자리 하나 마련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민주화 세력이 추구하는 그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, 우리가 국가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영 다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.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가치 여러분들 되게 다 아실 겁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
한국의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, 이 당의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의 그 당위적인 이런 가치관을 잘 취득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발휘하고 있느냐, 그렇게 물어보면 좀 할 말이 없죠. 뭐 한참 거리가 멀 거예요.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당위적인 보수주의의 가치라 하는 것은 뭡니까? 자유에 기초한 이 개인의 존중이죠. 그리고 자연법적인 이 전통, 여기서 싹튼 그 문명을 갖다가 이 문명의 발전을 존중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법과 규범, 여기서 말하는 법과 규범이라는 것은 역시 자연법적인 그런 시장 규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이거에 의한 그 규범 속에서 영속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이런 그 중심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속성.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쳐야 할 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 변화. 이거를 이제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법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법적인 그 원리에 바탕을 둔, 그건 이제 다시 말하자면 시장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여기에 맞는 통치를 하는 그런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아무 법이나 그냥 마구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는, 이거는 이게 법치가 아닙니다.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이 혁명을 경계하죠. 혁명은 일단 터지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게 혁명이죠. 프랑스 혁명, 뭐 시작이야 뭐 물론 숭고한 어떤 뜻에서 일으켜졌겠지만,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알듯이 프랑스 혁명은 모든 전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파괴를 해버렸던 그 과정 아닙니까? 자, 이런 것이 이제 보수주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몇 달이 됐는데, 지난 7월 26일인가요? 이 법무장관,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업무 브리핑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 유튜브에 나온 걸 좀 봤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과도한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라, 이런 그 주문을 하는 걸 봤어요.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과거에 이 검찰 이런 쪽에서 일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았었던 보수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이 방향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. 이 현재 사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 산업사회다. 이것이 잘 돌아가야만 사람들이 이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, 경제가 발전할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활기 속에서 장래를 갖다가 계획을 할 수 있고, 이 서민들도 이렇게 그야말로 더 나은 그 미래를 갖다가 설계를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, 이거를 이제 느끼는 거 아닙니까? 사람은 높은 데를 자꾸 이게 올라가 봐야 그 안목이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데, 제가 느낀 것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이 한동훈 장관은 뭐 이렇게 똑똑한 분이겠지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주문의 그 중요성을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그쪽으로 자꾸 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, 지금 문제는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이 지금 아주 그 난국에 처해 있죠. 그 행태를 보면은 그저 한숨만 나올 지경입니다. 뭐 이준석 당 대표를 갖다가 몰아내기 위한 온갖 이것이 뭐 당의 아주 최고의 현안인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정말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이게 별개 문제지만, 보수주의자의 하나의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현재 그 집권당이 하고 있는 행태,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보수주의자 하면은 사실과 진실, 이 팩트에 기초를 해가지고 사물을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준석 대표가 태도가 어떻고 젊은 사람이 뭐 이 변화를 모색을 하다 보면은 그 기존 이 세력들하고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. 그러나 어쨌거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그런 그 당 대표 아닙니까?
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그 정당의 그 중요한 그 목표라고 하는 이 선거에서 대선과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. 그런데 이제 이 당의 실세들은 이준석이 아니라도 선거에서 뭐 더 승리를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2년 전에 조금 구태의연한 그런 이 분들이 황교안 그 대표를 갖다가 당 대표를 해가지고 치렀던 이 총선에서 170석이라고 하는 그 거대 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, 현재? 이런 그 전력을 생각을 하자면은 그리 수긍할 만한 그런 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와 같이 보수주의는 제일 기본이 자기가 어떤 관념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, 팩트, 이거를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. 이준석 대표가 변화를 추구했던 이거를 우리가 보수주의 하면은 변화를 또 거부하는 자세가 보수주의 아닐까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.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돼요. 기본적인 가치, 영속성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. 이것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간에 이 지속적인 모색을 하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으로서 뭐 초창기에 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슨 토론 배틀, 뭐 나는 국대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이 젊은 사람들, 청년층을 갖다가 이 국힘당, 보수당에 많이 끌어들이고 장차에 어떤 국가 이 청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영입을 하고 이런 그 변화는 보수당이 그야말로 당연히 가져야 할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변화가 마치 잘못하다가 이제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닐까.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준석을 갖다가 내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국힘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물론 그렇게까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,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왕에 이제 이 지지도가 바닥을 찾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것을 뗀질 처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바로잡겠다 하는 것은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이 국면에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, 이번 그 8.15 광복절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좌파에 의해서 집요하게 이 대한민국의 그 생일을 지우려고 했었던 이거를 좀 바로잡는 것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라 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는 이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이다 하는 측면, 그리고 이런 그 대한민국을 수립을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그 중요한 국경 기념일이다 하는 것을 이번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천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, 마치 어떻게 보면은 당내의 어떤 그 권력 다툼을 위한 이 파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 국면을 갖다가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뭐 이것저것 잘 안 될 때는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목적, 이거를 제가 하나의 이슈로서 내걸고 그런 이슈 속에서 저쪽 이 좌파 정당하고 이제 한판 승부를 겨뤄보는 것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